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바로 좀 가줄 줄 알았는데 대략 한 10% 정도 남았죠. 11% 정도 올랐으면은 52주 신고가 좀 갱신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소폭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 조정의 이유는 이제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외국인 수급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최근에 수급 자체가 이제 연기금이 조금씩 들어오곤 있어요. 오늘 이제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 중에 연기금을 제가 항상 중요시 말씀을 드리죠. 1등. 기관 투자들 중에 운용자금이 1등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공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수급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좀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 조정이 나왔던 건 사실 요거죠. 네, 전날 미장에서 최근에 이제 SMR 관련 종목들이죠. 자, 오클로. 자, 오클로가 이제 조정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죠. 유스케일 파워도 최근 한 6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다 조정이 나왔다. 자, 그로 인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오히려 흐름이 좋았죠. 자, 이렇게 박스를 계속해서 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4분기 실적이죠. 25년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옆으로 좀 횡보할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현대건설이 치고 가면서 현대건설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흐름을 따라가줬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두산이 당연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 모습인데 결국 원전 섹터가 가게 되면요. 두산이 대장이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현대건설이 좋을 뿐이지 원전의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고 답답해 하실 텐데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 대형주 중에 상승률이 2위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가져봤는데 1등은 이수페타시스 얘네가 이제 348%, 두산이 무려 329%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구간이 아마 요 구간, 요 박스 구간 혹은 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률도 크지도 않고 특히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25년 대형주 상승률 무려 2위. 그렇죠? 다만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가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요 무렵이죠. 요게 이제 작년 9월부터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약간의 이제 포모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삼성이 가면은 다음은 두산이에요. 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6년이 이제 본격적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축제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서 돌아온다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재미없고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두산에너빌리티 갈 거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일정 구간이 되면요. 우리가 이런 저항, 라운드 피크 10만원 돌파하냐 마냐 이런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요. 이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내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요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좋아요, 구독은요 100% 무료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죠.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자, 신고가라고 댓글창 달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느려뜨려 놓은 김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두산 중공업 시절 어때요? 이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저점을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던 그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죠.
물론 유상증자를 한 부분도 있어요.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해 대량 거래, 역대급 거래량이 신저가에서 터지면서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2,000원 기점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간 거면 몇 배 간 거죠? 거의 50배 가까이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자, 50배 갔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소위 말해 매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해 이제 스마트 머니를 이제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원전의 시대가 오고 있죠. 자, 그 사이클 제가 늘 강조드리죠. 늘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원전 사이클의 부활. 결국엔 이제 AI에서 이제 파생된 섹터라고 보셔도 되는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이 왔잖아요. 그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D램, 그 다음에 SSD, 뭐가 있죠? HBM.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잘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오션.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견해가 많은데, 자, 여기서 사이클이 왔고요. 여기서 수주했던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도 있는데, 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물량은 아주 본격적으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오션 역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차트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자, 어때요? 트럼프가 당선된, 자, 작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나오션도 이런 박스 구간을 쳐주면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은 흐름이에요. 그렇죠? 얼추 비슷합니다. 박스 구간을 돌파해주고, 최근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요게 박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박스를 여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보면 여기가 박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제가 요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자,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해주고,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과열된 구간이 계속 나오죠. 제가 보조지표를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지수에서 유일하게 보는 게 이 RSI 지표예요.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황색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요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과열이 식는 구간이 나온다. 자, 이유는 상관없어요. 어떠한 노이즈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자, AI 거품론이 미국에서 나왔고요. 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과연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요 얘기가 나오고, 자, 26년에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좋으면서 다시 한번 과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요게 있어요. 지정 확정 리스크. 자, 이란과 지금 핵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이란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이란과 무역을 하게 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중동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뭐가 반응을 하죠? 유가. 자, 기름 가격이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또 나스닥 차트가 내려갈 확률이 높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파월 의장, 미국의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참 재밌어요. 자, 연준 청사를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자, 원래 예산이 27억 달러였는데 좀 추가가 돼서 31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약간 파월 의장의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몰아가고 있죠. 실제로 뭐 파월 의장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자, 연준 청사 문제 삼아 파월 수사. 여기 이제 정치적 압박이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죠.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가 아마 5월에 끝날 거예요. 이 전에 금리 인하를 해라, 더 해라 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나스닥 흐름도 좋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이즈가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나스닥의 분봉을 볼까요? 자, 여기 30분 나스닥 차트인데 30분 봉이에요. 이때 파우르장 조사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장 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본장에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또 우리나라 장이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왔어요. 현재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야간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얄미운 게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횡보 이후에 장이 끝나자마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이 살짝 얄미울 때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는 증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요거죠. 요 박스를 이제 돌파해 주길 기대하는데 일단은 코스피죠.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런 거시적인 관점과 연동이 된다라면 일단은 이 박스가 단번에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 이벤트가 뭐가 있죠?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 설명회라고 하죠. 이제 IR 자리에서 이제 청사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주잔고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 체코원전 수주한거에 대한 언급을 하겠죠. 이걸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 1월 말 정도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정확한 일정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드리게 되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작년 대형주 상승률 2위 올해 더 간다 뭐 내용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지지부진하지만 작년에 상승률 2위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요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여기가 여유가 있으신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시작인 경우는 이제 여기죠. 여기 진입하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요때 진입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 지금 물려있죠. 예, 손실 중인 상태에서 물려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역사적 신고가 자 이때부터 정확하게 이때부터죠. 이 9월 달부터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잖아요. 소위 말해 그게 오죠. 포모. 아, 나는 왜 이거를 샀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사신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죠. 결국 중장기 포트,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자,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한 17%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력 인프라가 40%예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압기, 뭐 케이블, 궁극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냉정하게 여기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대형원전, SMR, 가스터빈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수주가 없었어요. 오로지 기대감으로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또 같은 얘기 할 수 있는데 박스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이 흐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항상 이 하단이 왔을 때 매수가 들어왔죠. 자, 최근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 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바로 박스 하단. 아,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저평까지 매수할 만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여기가 지지 구간이네 라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예, 차트 분석. 요거에 많이 의존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산업의 방향 그리고 적정 주가를 외국인과 기관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박스 하단에서 반복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로 이제 많이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은 박스 하단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아, 지지 구간이다. 아니에요. 물론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죠? 자, 엔비디아의 HBM의 납품을 실패했습니다. 기술력의 부재가 좀 강하게 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쵸? 뭐 만들죠? 기본적으로 이 DS 사업부,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주력은 이 디램입니다.
그 다음에 SSD. 자, HBM은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지도 않았고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DX 사업부가 있어요. 자, 핸드폰, 그 다음에 가전, 또 뭐가 있죠? 통신 장비죠,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매출이 꾸준히 나왔던 기업입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는 5만 원 라인에서는 적정 밸류에이션이야, 저평가 구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반복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어요. 매출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었죠. 5조 6천억짜리 수주가 했는데 요거 4분기 때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주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그 과정까지 그때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발주만 나오고 계약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잔고가 쌓였다. 이 잔고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로 잡히는 그 구간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이 이제 그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체코 원전의 원자력 2기를 우리 팀 코리아가 수주를 했지만 체코에서 원전이 또 추가로 발주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자, 한수원에서 우선 협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죠. 우선 협사권. 자, 기존에 이제 두코바니에 대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수주를 한 우선 협상권이 한수원에게 제공이 됐고, 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프랑스 EDF에 비해서 원전 사업비도 50% 정도는 저렴하다. 근데 약속도 잘 지킨다. 굉장히 메리트 있죠. 높은 확률로 이제 한수원이 발주가 나온다라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쨌든 체코 원전에서 5조 6천억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6조 수준의 수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체코에서만 대략 12조가 수주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매출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0조에서 거의 16조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체코 원전에서 총 4기의 주기기를 이제 수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대형 원전 4기에서만 12조 이상의 수주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대형 원전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요거죠. 미국 시장.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40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100기가와트예요. 근데 1기가와트가 원전 1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기가로 늘리려면 어떻게 되죠? 300기가 지어져야 되죠. 300기. 자, 여기서 우리 두산이 과연 얼마나 가져오실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대형 원전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면은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원전 사이클. 근데 뭐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자, 유럽 시장. 물론 유럽 시장은 한수원이 직접적으로 체코 외에는 수주가 어렵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면 결국 그것도 두산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중동시장. 중동시장도 지금 두산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제가 강조드려요. 자, 두산이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축제가 시작이 이제 막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구간 많은 분들이 축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자, 메인 이벤트 아직이에요. 메인 이벤트가 오려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정보 제공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까지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은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봤어요. 일단은 예상 승률이 가장 중요하죠. 500%를 제가 예상된다라고 제시해 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이 500% 가는 종목 없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최근 시장 상황입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있어요.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요. 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유일에너테크 무상증자, 대한제가, 뷰티스킨, 뭐 저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종목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중하는 정책입니다. 이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종목이 많아진다. 어떤 의미죠?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죠. 자, 실제로 제가 무상증자 테마로 갔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사명이 노터스였습니다. 노터스. 이 노터스가 이 당시에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 하나로 1300%를 갔습니다. 보시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인데 이게 테마로 연결되면 1000%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자,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하는 정책,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유보율이 굉장히 작아요. 129%. 사실 대기업치고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자, 그나마 최근에 핫한 역사적 신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현대차. 현대차는 좀 높아요. 현대차는 7200%. 뭐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유보율 보여드려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무려 75,000%예요. 현대차, 요즘 잘 나가는 현대차가 유보율이 7200%인데, 자, 이 종목은 현대차의 몇 배죠? 대략 한 13배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요 정도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 1도 우습죠.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요거는 솔직히 힘들죠.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한데 얘는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건데,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보시게 되면요, 얼마 안 해도 잘 가요. 자, 텔콘 RF제야.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저점 대비 330% 갔죠.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밖에 안 했는데 얘는 저점 대비 300% 갔어요.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요 종목은 많이 했죠. 요 종목은 이제 8대1에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그 결과 1300% 테마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요거 이상도 가능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1000% 이상입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높지 않나요? 충분히 베팅해볼 만하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시죠. 말도 안 되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중장기 포트잖아요. 길게 보셔야죠.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촬영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대신 우리 이 종목이 어쨌든 손익비가 좋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해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큰 금액 안 돼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럼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 수익 나시면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기간인 것 같아요. 기간. 얼마 정도 보시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길어요. 이 정도 기간이면은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요, 급등을 해요. 점 상한가를 3번,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 근거는 뭐가 있죠? 이거 있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검색만 하셔도 이런 무상증자 종목들이 기사상으로도 최근에 무수히 많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무상증자를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1000% 이상의 강한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저점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예,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예,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남겨주세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시 보고 진입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선택적인 부분인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안 돼요. 왜? 매도를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섭죠. 5연상 자리예요. 5연상에도 진입이 되나요? 여기서도 못해요. 신기한 건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진입하셔야죠. 시장 상황을 이해하셨고 왜 이게 가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3일이죠. 정규장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내일이죠. 1월 14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은요. 내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위에 번호도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올 거예요. 예,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자 보내는 창에 요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거 딱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두산 해주시니까 두산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우리 내일 돌아오는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단기간에 이 박스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리스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동발 리스크. 자, 이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발동한다고요? 자,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파워르장. 이 파워르장에 대한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또 뭐가 있었죠? 어제 실제로 이 조정이 나왔던 게 요거죠. 요게 진짜 조정이 나온 게 파워르장 수사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어떻게 됐죠?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분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어요. 어떤 노이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소위 말해 사이즈가 나왔죠. 아, 이제 고점 찍으니까 잠시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으셔야지 우리가 조정이 나와도 실망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 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지만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다라면 왜 올라가는지를 아셔야지 자,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시장 참여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